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분석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이재명 긴급 속보, 징역, 금투, 취득세 사라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금투세, 상속세, 징역세, 취득세 등이 본격적 협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하여 대통령과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보완 혹은 유예에 그칠 것으로 진단됩니다. 상속세는 여야가 방향은 다르지만 큰 폭의 감세는 확실합니다. 증여세는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이고 종부세는 여당이 폐지, 야당은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곧 이어질 영수회담을 계기로 불필요한 세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사람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긴급 속보. 이 두 분이 빨리 협의해서 세금뿐만이 아니라 경제 제반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징여, 취득, 금투세 사라진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는 여당, 야당에서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접점까지 협의가 될지, 여야 세금 폐지 완화 추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당은 세금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반면 야당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냥 보완하거나 유예하거나 뭐 이 정도. 근데 저는 객관적이라고 항상 했어요. 뭐 어느 편 들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야당이 너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왜 이렇게 세금 못 걷어서 안 달라는지. 그게 선진국에 준해서 그렇다면 이해가는데 너무 좀 지나쳐요. 그동안에도 지나치게 세금을 걷어왔고, 그의 반면에 또 여당은 지금 세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약간 오버해서 세금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약간 있고요. 두 양쪽에서 좀 이게 절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세금 폐지, 크게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전반적으로 오늘 싹 다루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종부세 완화, 징벌적 과세, 이걸 인정. 이중과세죠 사실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한도 상향 완화. 즉 여당은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해요. 근데 야당은 폐지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쓰질 않습니다. 완화. 종부세 부과, 대지 임야, 건물, 다주택은 부과해야 한다. 저는 무조건 이건 없애야 한다고 봐요. 이중과세예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밖에 없는데 이런 공산주의 같은 세금을 끌고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상속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 공제 5억에서 8억, 파격적. 1인당 자녀 공제. 지금 정말 면제 한도를 5억에서 8억까지 지금 야당이 파격적으로 그나마 올렸어요. 여당도 1인당 자녀 공제 5천만 원인데 5억 1인당. 상당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현행을 유지 또는 감세.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를 뿐 둘 다 대폭 인하는 맞아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이제 10억까지, 정부는 5억 유지. 금투세, 원래 배우자 공제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일심동체라서. 금투세가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금투세, 정부는 폐지. 자,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은 잘해야 유예예요. 잘해야.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내년 25년 1월 1일 날 진행. 조정을 왜 해야 하느냐? 주식 불공정성, 주가 조작 또는 손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금투세는 폐지되거나 유예가 돼야 합니다. 감세 5년간 5천만 원을 1억으로 해서 한도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폐지나 유예를 안 하고 야당은 감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 핵심 사항 3가지를 봤는데,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 완화 불당긴 민주당, 금투세, 종부세는 어떻게 할까? 자, 세금 완화가 각각 입장이 달라요. 근데 정부하고 여당은 같습니다. 먼저 정부, 금투세, 종부세 폐지, 기타 완화. 여권도 뭐 정부의 폐지 그대로 추진. 대표의담, 그리고 여권은 아예 확정된 상태고요. 폐지 쪽으로. 야권은 조율 필요. 금투세, 종부세는 폐지가 맞아요.
다만 금투세는 좀 폐지에 논란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무조건 폐지한다? 이거보다는 조금 신경 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금투세.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 이건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이거 뭐 폐지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공제 확대, 특히 금투세. 공제 확대에서 이게 지금 떼어질 일일까요? 취득세, 양도세, 물가 상승 감안해서 완화한다. 그렇죠. 취득세나 양도세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완화를 시켜야 되지. 우리나라 너무 세요.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민주당 야권 또 달라요. 이재명 대표하고. 상속증여세 여당보다 소극적으로 완화. 좀 공격적으로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세금에 이렇게 뭐 국가 세금이 거덜난다면 모를까. 다른 나라에 준해서 왜 민주당 이 야당은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인지. 솔직히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야당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여당은 약간 오버해서 너무 세금을 폐지시키려고 하고 좀 절충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취득세, 양도세 현행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25년 실행 원칙 일부는 유예. 자, 지금 야당이요 25년 그대로 실행해버리면 이거 아마 시끌시끌할 거예요. 일부 유예.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꼭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만신창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금투세까지 받겠다? 그거는 본인들이 자충수 두는 것 같은데요. 금투세 폐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자, 야 지도부 금투세 유예 발언에 여환영. 일단 금투세만 좀 보자고.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주식 펀드 뭐 채권까지 포함해갖고 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차익을 거둘 경우 22에서 27.5% 무려 이거 안 냈던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또 세요 이게 세금이. 하필이면 이게 어느 근거 자료인지. 거래 수수료 이건 증권사에서 받고요. 배당 소득세 이건 국가에서 받는데 세금으로.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세금이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니냐. 자, 여당 주식시장 침체, 주식시장을 왜곡하니까 당연히 폐지시켜야 한다. 야당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필요하다. 솔직히 뭐 소득이 많냐 적냐는 둘째 치고 주식 펀드 채권에 대해서 소득이 지금 과세가 거의 없지 않느냐. 거래세도 뭐 콩알만큼 내고 둘 다 일리는 있는데 현 상황 국가를 위해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느냐. 그리고 지금 결정 내기보다 유예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윤 대통령은 여당 폐지 원칙 이 대표와 이제 아마 협의를 하겠죠. 투자 위축 만약 이거 계속 진행하게 되면 투자 위축, 시장 왜곡, 복잡한 과세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폐지하자. 국내 금융시장이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예요. 특히 이랬을 때 누가 피해를 많이 보느냐. 개미들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미흡하죠. 자, 이재명 대표는 보완 후 시행 원칙 얼마 전만 해도 유예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보완. 이거 백날 보완해봤자 안 냈던 세금 미친듯이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할 거예요. 물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서 야당을 욕할 건 못 돼요. 이미 협의된 상황이야. 이제 와서 바꾸자고 폐지하자고 한 여당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냉정하게 진단도 필요하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나마 야당 내에서도 유예 확산, 폐지는 안 된다. 조사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좀 대표가 보완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유예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소. 그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든지. 소득 불균형 완화, 세수 확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게 마련이다. 소득 불균형도 완화시키고 세수도 확대시킬 겸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폐지하면 안 된다. 해외를 봤더니 야당의 주장에 약간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미영1 독일이 10에서 25% 납부 감세, 특히 이
20에서 25%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내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피해볼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안착이 되면 오히려 주식 쪽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만 본다면 뭐 이해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처럼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안정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환율도 그렇고. 그러면 좀 유예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와 이재명 대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세금 폐지, 세금 축소, 변경한다. 뭐 종부세부터. 자, 이중과세 문제, 불법 요소, 한국 프랑스만 전제. 자, 윤석열 종부세 폐지 일단 보류는 했어요. 왜? 상속세 때문에 보류한 거예요. 상속세 대폭 낮추느라고. 한 번에 다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욕을 먹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폐지 쪽이에요. 당론 폐지. 자, 이재명 종부세 폐지가 어딨냐? 축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 감안. 특히 이제 이 종부세에서 지방에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지방이 그래서 발전 많이 한 거죠. 종부세 때문에. 1주택 축소. 그리고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방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가까운 정말 공산주의적인 법인 종부세를 다른 나라는 시행하지도 않은 이 종부세를 그냥 시행해서 부자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지방에 뿌린다?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주요 내용 상속세 OECD 1위 세계적 폐지 수순. 세계적으로도 이제 상속세는 없애는 수순이에요. 막 노후화되면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그동안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5억으로 상향 최고 40%까지. 일괄 공제 한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일괄 공제 한도 상향. 이걸 상향했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이 5억까지 안 되더라도 8억까지 올렸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거예요. 감세는 원하지만 당론을 유지하겠다. 전반적으로 상속세는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폐지시켜도 할 말 없어요. 세계의 흐름이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본 다음에 결국은 폐지해야 할 거예요. 상속세는. 증여세하고 달라요. 상속세는 폐지해도 돼요. 자,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폐지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되면 다 증여해버리기 때문에. 주요 내용 증여세 OECD 그렇지만 너무 세금이 세요. 지금 상속세와 같아요. 세금이. 세계적 감세 수순입니다. 윤석열 최고 감세 50%에서 40% 최고 세율을 40%로 줄였고 10% 확대. 뭔 말이냐? 세금 10%밖에 내는 것이 1억 미만이었는데 2억 미만까지 10% 내게끔 했어요. 이재명 일괄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감세 원하지만 당론 유지. 아직은 냉정하게 지금 민주당은 증여세를 거론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증여세는 한번 이제 또 거론이 될 겁니다. 금투세 아까 했듯이 금투세 시행하면 단기 매매 외국인 투기들 지금 외국인들 신나게 투기하는 것 같아요. 팔아치우고. 윤석열 금투세 폐지 투기 조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폐지 유예 없고 완화 쪽으로. 대신에 과세를 연간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이건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유예시켜야 돼요. 자, 법인세 주요 내용 투자세 공제 배당 비과세 추정 환원 혜택. 윤석열 정부 법인세 완화로 기업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시킨 거 높게 평가할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적자 즉 지금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전에도 늘어났는데 이거 지금 법인세를 너무 깎아주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기업을 살리면 안 돼요. 한시적으로 기업을 살릴 방안은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깎아주고 내후년에도 깎아주면 국가는 뭘 먹고 삽니까? 법인세는 본인의 생각 그냥 본인의 주관으로 계속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서 깎아야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막 본인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이재명 글로벌 감세 추세 감세 원하지만 당론 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세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 다만 거기에는 해법이 좀 없죠. 어떻게 세수 확보할 거냐. 야당은 지나칠 정도로 세금을 뜯어내려고 그래요. 도대체 특히 부자들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다른 나라하고 준해서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더 낸다면 그거는 정신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정부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정부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줄였고 민주당은 그대로. 자, 최고 세율 30억 초과, 정부와는 10억 초과. 부자들 좀 감세를 시켰네 정부가. 민주당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최고 세율 적용 1억 원이야. 근데 2억 원까지 10%로 줄였죠. 잘한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그대로 유지. 아유 뭐 그대로 왜 유지해요? 지금 돈 가치가 떨어졌으면 2억까지 해갖고 10%로 줄여야지. 자, 일괄공제 5억 원, 현행 유지 8억 원. 자, 이거는 민주당이 잘한 거죠. 8억까지 끌어올려야죠. 자, 그 다음 자녀공제 이것도 좀 8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인당 5천만 원 5억. 그런데 민주당 현행 유지. 여러분 5천만 원 뭡니까 이게? 여기서 아무리 올렸다 하더라도 5억 근처로 올려야죠 같이. 배우자 공제 현행 유지. 정부도 지금 이건 배우자는 아예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없앴으면 좋겠고요. 근데 무슨 현행 유지를 합니까? 서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증여세 완화. 지금 정부는 뭐 완화, 증여세를 꺼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표에 준 거 하다 보니 증여세는 그냥 가볍게만 거론했어요. 1억 원 10% 쭉 있죠. 그런데 이게 2억 원까지 10%, 10억 원 초과 40%, 50% 구간이 사라졌어요. 부자들 감세 저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자, 이번에 금투세.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과세 표준 3억 원이야 22%, 3억 원 초과는 27.5나네요. 안 냈던 세금을 이렇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자, 예정대로 내년부터 그대로 과세. 근데 국민의힘은 폐지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소득세 감면 추진. 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 본격화되나. 당연히 물가연동제를 해야죠. 여러분들 소득세, 여러분들 피같이 돈 벌잖아요. 땀 흘려가지고. 그거를 갖다 물가연동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세금을 미친 듯이 내는 거예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번 돈에 비해서 세금 따박따박 빠져나가요. 소득세 현황. OECD 추월한 소득세 최고세율 49.5. 소득세 구간별 세율도 6에서 45%, 누진공제까지 8,800만에서 특히 1.5억이 너무 세요. 여기 사이가. 이 8,800만은 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소득이 8,800만 딱 된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여기 구간부터 유달리 커요. 뭐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지들 멋대로 표를 만든 거예요. 1.5, 35%. 말이 됩니까? 35%. 소득세 면제가 지금 많아야 돼요. 자, 물가 연동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됐고 소득세 과표 구간 공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와 연동해야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OECD 38개국 중 2개국 운영 입법 발의. 소득세 감면. 자, 소득 하위층 감면. 정확한 점검 필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소득 하위층을 많이 감면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또 이쪽은 너무 그러니까 뭐 제가 어느 특정 층을 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고요. 적게 버는 사람들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정확한 점검을 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버리니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수도권 지방의 격차도 심합니다. 지방은 좀 감면해주는 혜택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지방이 지금 소멸 단계잖아요. 저출산도 역시 감면. 신혼출산 부부 중심으로 감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경우는 뭐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딱딱딱 다 내게끔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특히 출산까지 한 분들은 세금을 줄여줘야죠. 그래야 결혼하려고 하죠.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부동산 세금 부담 비율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2020년, 21년에 세계 1위야. 세계 1위.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국회나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지들 유리한 대로만 한 거예요. 지들 밥그릇만 챙긴 거죠. 국민들 밥그릇은 그냥 개밥그릇 저기 발로 팍 차갖고 휘둘러 버리듯이. 여기 소득세 보세요. 띄고 있는 거 보세요. 주요국 상속세율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 윤석열 세금 폐지, 종부세 폐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꺼낸 건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세금 많이 걷으면 할 일이 많은데 스스로 살을 깎아서 폐지한다. 일단 뭐 의도야 어떻든 간에 이건 긍정적이에요. 어느 대통령, 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이걸 끄집어내지 않았잖아요. 국민들 니들은 뒤지든지 말든지 우리 정치인만 세금 걷으면 된다. 이 심보 아니었나요? 12억 이상 고가 세금. 이것도 지금 손봐야 돼요. 무슨 12억이 고가입니까? 서울 평균이 13억인데 지금 여러분들 양도세 엄청 두드러 맞아요. 쓸데없이. 내가 보기에는 20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봐요. 공시가격 현실화. 이건 잘한 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한 것은. 왜?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세금 무더기로 내야 합니다. 재산세도 내는데 무슨 또. 자, 상속세, 증여세, 공제 5억 증여세. 나중에. 불합리한 세금 완화, 금투세, 법인세, 취득세 같은 거. 금투세는 폐지 또는 유예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거래세, 양도세도 일부 내니까. 자, 집값 하향 향후 전망. 여러분들, 집값 전망이 어떨까요? 주요 지표 보니까 서울 집값이 0.3에서 0.16으로 3주 연속 내리막길이네. 7,000건에서 8, 9월 달에 거래량이 줄었어요. 특히 대출 제한 때문에. 서울 매물 6만 건에서 8만 건으로 늘어났고 수급도 안 좋아졌어요. 즉 심리가 안 좋아졌다. 대출 규제, 전세대출 주담대 이걸 확대했죠.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집값이 쭉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지금 급추락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래 전망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 집값을 잡기는 한계가 있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 그래서 아마 결국 조금 멈칫하다가 또 상승, 서울 중심으로 양극화는 확대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남 한강변하고 그 서울 밖하고는 계속 벌어져요. 지방은 하락 보합권 정도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정부 혈세 낭비 손본다. 이거 손 봐야죠. 진짜 세금이 부족하다면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면 안 되죠. 법인 감세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인을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감세합니까? 세금도 부족한데. 실업급여 남발 이것도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하게끔 만들어야지 1년 있다 그만두고 1년 있다 그만두고 그런 철새 같은 사람들 때려치게끔 해야 돼요. 젊은이들 일하세요. 지자체 혈세 낭비 도로 시설 막 부쉈다 세웠다 부쉈다 세웠다 종부세 가지고 허튼 짓 하는 거예요. 왜 종부세를 지자체에다가 집어넣습니까? 본인들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야지. 한계기업 살리기, 퇴출기업 아예 그냥 부도나게 해야죠. 여러분들 중소상인이 망하면 정부에서 해줍니까? 당연히 대기업들도 한계기업들도 무너져버리게끔 만들어야죠. 이걸 봐주니 자꾸 여기저기 좀비 기업이 늘어나잖아요. 공공기관 적자 혈세 낭비 직원 빚잔치 하고 있어요. 이거 공공기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원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왜? 지금 전산화 됐잖아요. 은행 얼마나 인원 많이 감축시켰습니까? 공공기관은 감축을 안 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인원을 조금 뽑던지. 적자가 한전 같은 경우는 적자 투성이고 모든 공사가 적자입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받겠어요? 개인회생 과도 조금만 하면 회생 파산 신청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나는 없애야 한다고 봐요. 저거 너무 지나치니까. 아니 지가 사업 망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에이 여차하면 파산하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앞으로 그런 돈 주려면요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주세요. 자 오늘 좀 제가 전반적으로 격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정말 탱크로 윤 대통령이 몰고 가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네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금리 인하와 세금 폐지, 긍정적인 요인과 대출 중단과 주가 폭락 등 부정적인 요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석 후 집값에 세금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